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수고 본명은 의균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연산, 못연자고 지금 한강교당에 소속돼 있고 금년 2월까지 강남에서 김상수 마이크로 의원을 개원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강의료원에 있을 동안에 대산 종법사님 주치의를 한 5년 반 했는데, 이제 대산 종사님 열반 전에 5년 반 정도 했어요. 그때 대산 종법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론의학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이제 숙제 비슷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론의학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대산종법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론의학을 이제 부촉하신 셈이죠. 부촉하신 제일 큰 뜻이 저한테 소태산 대종사람만 이렇게 만나봐라 이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론의학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한번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의도로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나온 뒤로는 기업원이라고 이제 정신을 그쪽에 쏟으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원기로 보면 104년, 2019년이죠. 그때쯤은 제가 이제 온불교 교전도 읽지만 가끔 이제 금강경 강의, 또 그 주역 번역서인 역경 잡설 이런 것들을 이제 틈틈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강경에도 일합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일합상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읽는 순간 제가 제 몸이 소위 연기질이죠. 법신물, 보신물, 화신물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때가 이제 원기 104년, 그러니까 2019년인데 12월쯤 됩니다. 그때 제 몸에 아주 그 선한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런 기운으로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이제 기록이 삼보가 하나 되니 영천영지 영보창생, 또 사언과 하나 되니 보보일체 대성경 이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책 법문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선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그게 그 다음에 3월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간 제 몸을 이렇게 계속 감싸고, 때로는 제 몸 속에 큰 태평양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느낌도 받고, 이게 한 4개월 정도 갔어요. 105년이죠. 2020년 5월쯤에 저한테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5월 1일 날 이론상 서문이 써진 A4 용지를 제가 씹어서 그냥 꾹꾹 삼키는 그런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이제 놀래고 있는데 2월 또 같은 28일 날, 5월 28일 날은 A4 용지 이론상 서문이 써진 A4 용지가 아주 밝게 빛이 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전부 아침 기도 전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론상 서문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론상 서문을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정전 91페이지를 전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론상 서문을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때 또 이제 금강경 때 나왔던 그런 기운이 또 저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주 청색으로 맑은 기운이 있다가 백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청색으로 바뀌고 이런 기운이 계속 저를 감싸고 있는데, 금강경 때 그 기운은 정적인 기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전, 이론상 서문을 공부하고 나를 쌓는 기운은 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정말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의두가 딱 걸린 게 뭐였냐면 물질 개벽입니다. 대종사님이 물질이 개벽되니, 이게 첫 문장이잖아요. 아, 이 물질이 개벽되니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처처불상 말씀을 하셨는데, 표에 이 처처불상들이 자연적인 그 처처불상, 불성을 갖고 있는 처처불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질이 개벽돼 가지고 그 AI로 무장이 되고 사물 인터넷으로 무장이 되고 엄청난 파워를 갖는 물질로 변해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내가 처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전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이제 뭐 거의 매일 아침에 한 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이게 105년이죠. 105년 12월쯤 갔을 때 제가 이제 정전을 공부하다 보면 의두가 생겼어요. 교의품 24장에 주산 송도성 정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그 대화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구전심수란 말이 거기서 대종사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의 법들은 기성복이고 이제 내 법은 각자 몸에 맞는 맞춤옷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춤옷을 해야 된다는데, 대종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는 구전심수를 어떻게 하고 맞춤옷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제가 의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두가 상당 기간 계속 합니다. 정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론의학의 틀도 이제 점점 짜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전 해석이 막 솟아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혼자 정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호은 기자한테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꺼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자료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정전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아까 물질 개벽이란 말이 제일 먼저 저한테 변화를 줬고, 두 번째 나온 저기가 무시선법입니다. 무시선법을 읽는 순간, 아, 이건 대종사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선법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론상 법어가 계속 내 주위를 이제 막 맴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대종사님이 육군이란 말을 안 쓰고 이론상 법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내가 또 우드가 또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쯤 되니까 이제 대소유무 12회가 또 계속 제 머리를 감싸고 막 돌고 그래가지고, 대소유무 12회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의 성리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성리를 또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달 24일경에 기차는 원후 중심을 달린다, 이런 이제 그 문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때 이론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론. 이때 이제 이론을 처음 느끼면서 그때, 아, 이제 대종사님을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그 휴유암 자선문에 대포무의 세의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이론 소원이라는 것을 가사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론인 대포무해한 이론도 내 마음은 감사할 수 있고, 제일 적은 세인문해한 이론도 내 마음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보니까 생명력이 있고, 대포무해한 이론은 내가 품어보니까 만유가 하나더라. 이런 이제 그런 감상을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때 내가 이제 이 책을 쓰면 나는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제목을 쓰기로 이렇게 한 것이 그 금강경 그 일합상을 느꼈을 때부터 한 2년간에 걸쳐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이 이제 이런 그 대종사님을 일단
만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이론학이 그냥 쉽게 써지더라고요. 책 1, 2, 3권이 그냥 쉽게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론학을 완성을 해가지고는 이제 대학터 가서 본고식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부에서 한번 또 영은제에서 그냥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원강에서도 또 내주고 이론학의 책자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제 10강 정도 예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론학을 정리하고도 계속 그 정전이 너무 공부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그 대종사님도 결국 이 우주를 대소유무로 분류를 해 주셨으니까, 이 우주를 분류하는 과학이 물리학이잖아요. 또 그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수학이니까, 아, 물리학하고 수학을 대종사님 법에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 공부인데,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마인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지금 원강에 이제 계속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것은, 일단 이 공부를 시작했던 망고일은 악동탄하고 월간 원강사하고 그다음에 한우랑 신문, 이 이제 공동 기획인데, 이 목표는, 세미나 목표는 소태산 대종사 법이 지금 AI나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물질이 개발되는 미래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새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치를 찾아서 더욱 확고히 하는데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세미나 목표가. 제가 이제 이 대종사님을 공부를 하는데, 정전 공부를 하는데 참고 도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원불교 전서고, 코스모스란 책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란 책은 칼 세이건이라고 그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인데, 우리 인류가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2000년까지 이걸 쭉 그 요약해 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특이점이 온다는 2000년부터 이제 앞으로 세상을 또 쑥 써놓은 책인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가 읽은 책이 양자 컴퓨터 미래인데, 아직 양자 컴퓨터는 아직 안 왔죠. 지금 이제 슈퍼 컴퓨터까지는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압축이 돼가지고, 소위 우리는 현재는 지구가 그 하나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태양계, 이 은하계가 하나로 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양자 컴퓨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책들이 대종사님 법에 얼마나 참 잘 맞는가, 제가 비교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나고 있다, 만난다. 이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이제 망고1월 악동단, 원기 106년부터 이제 매월 하고 있고요. 월간 원강에서 107년 6월로부터 이제 이론학을 쭉 실어 주셨고, 109년부터는 소태산 정전 마인드맵. 여기에는 이제 물리하고 수학 그 공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란 신문이 같이 세미나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이론상 서문은 새 세상의 천부경. 이건 이제 제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천부경, 대산종사님이 써놓은 법어 중에 천부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여러 번 좋아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론상 서문은 새 세상의 천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우주의 물리, 수학에 바탕한 종교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뭐 누만년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누만년이 아니에요. 이게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갈 수 있는 법을 대종사님이 짜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장 제가 여기 좋아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에 이제 그 책을 3권을 썼는데요. 제일 먼저는 정전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정전을 이전 등기. 이건 이제 우리 그 법타운 김희연 종사님이 자꾸 그런 말을 쓰셨거든요. 평대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거를 자꾸 하셔서 제 이제 뇌리에 거의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소태산 대종사 이렇게 만난다 1권이 정전 이전 등기입니다. 2권은 정전하고 대종경 해설서. 이것은 이제 제가 대종경을 이론상 서문을 앞에 놓고 서품을 맞춰보고 교의품을 맞춰보고 이렇게 좀 분석해 본 책이고, 3권이 이제 이론의학입니다. 이론의학을 대종사님 법으로 일단 큰 틀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론의학을 더 이제 심화 공부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 아니고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양의이기 때문에 한의가 보면은 또 다른 또 변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느낌 중에 첫 마디가 물질 개벽에 대한 생각을 내가 떠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질이 그 과학책을 제가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이 세상 물질이 AI, IoT,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걸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들어오는데 여기 전등불 하나도 자기가 이미 우리가 오면 싹 켜지고 자연히 꺼지고 이런 자동 조절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사은 중에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초지능을 갖는 미래 세상.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처처불상은 우리가 불성을 가진 모든 동물, 식물, 이런 뭐 무생물 이런 것에서 추가해서 우리가 과학을 덧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처불상이 내 생각은 그래요.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동포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나도 돕고 서로 자리타로 돕는 이런 관계가 되지, 인간이 지배를 하고 이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실지 세계인데, 가상세계가 책에 보면 2035년, 이렇게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실지 세계하고 가상 세계 그 비중이 50대 5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 세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떻게 살아라, 물질에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라,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대종사님이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해 놓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대종사님 법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해 놓으셨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교무님들한테 많이 그 배웠죠.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대종사님 정전은 91쪽인데 한글로 써졌잖아요. 한글. 세종장이 없었으면 한글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세종대왕님이 이 중생을 위해서 모든 문화를 대중화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대중화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문이 이제 몇 자가 써졌을지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천자문 배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한문만 해도 기본이 천자예요. 근데 이것을 세종대왕은 28자로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소리를 이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우연인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그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한글 28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하고 그 한글을 28자, 알파벳은 26자대요. 근데 알파벳하고 한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글은 우리 입 구조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인류, 사람이나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8자가. 그래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고 세계인이 다 쓸 수 있게 이 대중화를 세종대왕도 해 놓으셨고, 대종사님은 8만 대장경 5거 시설을 정정 91페이지로 딱 요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두 분이 다 비슷한 500년 사이가 있지만 비슷한 일을 해 놓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중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대화인데요, 시대화. 대종사님 그 사은과 사대력, 뉴턴의 만유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그 우주의 힘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에너지. 근데 대종사님은 이 우주의 에너지를 은혜 에너지로 보신 거거든요. 그걸 은혜 에너지를 더군다나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4개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소위 쉽게란 말이 실지불공하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우주에는 큰 힘이 4가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중력, 이게 만유인력하고, 전자기력하고, 양력, 강력. 이 4가지가 있다는데, 우리도 사흔이 있잖아요. 사흔이.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12의 일로 운영한다 그랬어요. 12의 일로. 이것을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유크리트로부터 시작한,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렇게 그 도표를 생각해 보면, 데카르트는 그 우리 우주에서 있는 위치를 표시한 좌표를 해줬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대소유무 12회로 이게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위치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그 기하학, 그 이제 수치로 하면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 이 미적분 원리가 지금의 AI, 뭐 우주로 가는 로봇 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이죠? 이게 스마트폰 원리, 모든 원리 기본이 이 미적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모든 그 베이스에는 대종사님의 대소유무 12회가 안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해봤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소성대, 이제 대종사님의 이소성대, 피보나치 수열. 제가 이제 수태선 대종사를, 이제부터는 대종사님이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너 이거 공부해봐, 이런 찬스를 제가 3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소유무 12회를 가지고 XYZ 좌표를 찍고 이것을 말아서 이론뿔을 만들고 그 안에 이론상이 있는 것을 대종사님이 너 대소유무 12회 갖고 해봐,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소위 그 좌표 찍는 거예요. 좌표. 그때도 대종사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거 느낌을 받았고, 이제 세 번째는 너 저기 사은과 사막을 합해봐. 합해보니까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대종사님은 우리 대종경의 금강산 같은 인품을 길러라. 이럴 때는 대종사님이 너 공부해봐,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강하게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피보나치 수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거 피보나치 수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이게 대종사님 말은 이소성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대종사님의 이 세상이 대소유무하고 12회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XYZ 좌표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러면 3차원 영상이 나오거든요. 3차원, 우리 현실은 3차원으로 돼 있어요.
경전이나 이런 모든 대종경보 이런 것은 전부가 2차원, 1차원적인 언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하려면 무슨 그 3차원적인 기틀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론상이란 뚜렷한 기틀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XYZ 좌표를 찍으면 이론뿔이라는 영상도 나오고 그 안에 이론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사은과 삼막을 합해보면 피라미드, 우리 지구의 가장 오래된 이제 조형물이 피라미드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대종사님은 금강산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생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우주가 이제 그 도너츠형이래요. 도너츠. 그러면 거기가 이미 이론상이 있잖아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이론상이 있고 그 도넛 내부에도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이 곳곳에 들어있는 모양이 도넛이에요. 그래서 이 도넛형 우주를 가지고 대종사님의 생명, 삶, 생태계 이런 것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이론학을 대강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이론학을 이제 우리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 우리 우주의 만유가 영기, 질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도 영기, 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질이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고 그 바탕이 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요를 가지고 치료의학, 생명의학, 세계의료, 은혜의료 4개로 지금 구분을 해서 이론학을 짰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안 가고도 적당히 우리가 몸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헬스 메디신. 그래서 헬스 메디신은 한의학이 좀 추가되면 꼭 병원에 안 가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병이 심하면 병원에 가야겠다. 하스피탈 메디신. 이건 이제 치료의학으로 했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서양의학이 좀 중심이 됐으면 하는가. 이렇게 이제 대강 이론학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미래의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래의학은 지금 제일 중심인 게 유전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나노,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뇌과학, 이 4개로 크게 갈라지거든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1번이 유전자입니다. 우리 인체를 유전자로 구분을 한 게 1950년대거든요. DNA라는 큰 사이클이 움직이면서 복제도 하고 거기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그 선천성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서 태아 때 유전자를 조작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아기가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 분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상수 유전자를 분석하려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한 몇백 불 주면 내 유전자를 싹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나올 때 CD로 전부 구워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유전자가 CD에 그대로 보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심신작용하는 거, 오늘 뭐 기차 탔으면 전철표도 있고 버스표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째로 이제 이렇게 CD에 구워서 보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영생이라고는 못해도 디지털 불멸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생물학적 불멸하고 디지털 불멸이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유전자, 이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의학을 발달시킬 걸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획기적인 의료로 드러나는 것이 나노 테크닉이거든요. 나노는 여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제 또 실감이 안 나면 탄소 원자 4개를 합한 것이 나노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붉은 빗돌, 적혈구, 백혈구 이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노에다가 이걸 로봇 기능을 붙여가지고 나노봇이 되면은 우리 몸 속에 어디든지 가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속에 나노봇,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노봇에 의한 적혈구는 보통 보통 적혈구는 산소를 하나 가진다면은 이 나노봇은 한 10개, 100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노봇이 돌게 되면은 뭐 2분, 3분, 뭐 5분도 이렇게 숨을 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적혈구가 산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으로 이제 백혈구, 이제 포식자 세포인데 이것도 그 균이 들어오면 훨씬 더 강한 그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백혈구가. 그리고 이제 DNA 수리 로봇. 나노는 DNA보다 훨씬 적은 사이즈니까. 아까 그 유전자 가일한 게 나오죠. 이런 것도 똑같이 DNA를 수리할 수 있는 로봇을 나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청소. 뭐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되게 먹고 있잖아요. 혈관에 콜레스테롤 안 끼게. 그 나노봇이 청소 기능을 나노봇을 한번 돌리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노봇 췌장이나 이런 이제 당뇨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이 나노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혈액 속에 이렇게 인슐린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를 유지하려면 항상 물도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호흡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질 로봇이 들어가 놓으면 이거 이제 그 물질 사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뇌를 연구하는 거죠. 뇌, 인공지능, AI. 지금 현재는 우리 뇌 기능을 대신하는 게 AI고 뭐 챗 GPT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보통 컴퓨터 아니면 슈퍼 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그 기능이 빠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디지털로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산 종사님 법에 3000년 전 이야기를 넣어보고 나오고 어쨌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화의 방지 열쇠가 있어요. 이제 벌써 이제 노화는 DNA 그 중에서 끝에 텔로미어라고 그게 점점 짧아지면 이제 그 세포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텔레미어가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텔레미어를 델슨대로 달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텔레미어를 덜 달아지게 하는 음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NA를 복구하고 분자 수준의 연구가 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지금은 우리 우리 인간도 원자가 합해져 가지고 분자가 됐을 때부터 이제 3차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분자 수준의 연구가 되면은 노화가 많이 방지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모든 사람이 생체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생물체는. 그래서 이 생체 시계도 이제 재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전자하고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렇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우리 정전에 나오는 심신작용 처리는 아마 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도구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이 피부가 젊어지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잖아요. 이제 줄기세포.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원시세포거든요. 이 줄기세포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이 줄기세포가 하나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학문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가게 되면은 인체 부품 판매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임플란트하고 심장 약하신 분들은 발부도 하고 눈에 그 렌즈도 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품 판매소가 나와서 내가 어디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의 부품을 갖다 끼워서 로봇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3차원 영상은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메커니즘을 하거든요. 3D. 그래서 3D 프린팅 메커니즘을 보면은 아마 만유를 만드는 이치이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가 영이 들어가면 생명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디지털 영생, 그 다음에 디지털 흔적, 디지털 불멸 이런 말들이 앞으로 자주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흔적을 잘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대종사님이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면 나라는 인간의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허리도 틀림없이.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가의 보응의 이치로 허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디지털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빼볼 수.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착각한 게 이 디지털이나 이런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서 한 거지 태초부터 그거 있었을 거거든요. 이 인간이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연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이 우주를 보는 것은 1%라도 지금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학이 계속 발전되다 보면은 인간은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이 되고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 말하는 이제 병진, 그래서 불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인간이 1.0 버전,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게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오면 2.0이 되고 3.0 버전이 되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무슨 휴머노이드, 슈퍼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1.2나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육체의 종류도 아까 이제 가상세계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50%가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실 육체가 있고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육체가 있을 것 같고요. 김상수 너는 지금 서울에서 살지? 그것도 있지만 김상수 너는 어느 웹에서 살고 있어?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짜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교육품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법망이 뭐냐? 이 법망이 이제 다른 유교나 이런 데 불교에서도 제망 중중 그물같이 짜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뇌신경이 그물같이 짜여 있습니다. 뇌신경.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전기작용이 수없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의식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대종사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 이것이 뭔가 알아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이제 벌써 이제 이제 과학에서도 이 정도 되니까 의식, 그 다음에 슈퍼 의식,
그 다음에 우주의식 이런 연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우리 불멸이잖아요. 불멸. 근데 그러면 과학에서는 뭐가 불멸이냐? 예를 들어서 H2O면 물인데 물이 기화가 되면 공기가 되면 H하고 O하고 나눠지잖아요. 또 둘이 합해서 비가 돼서 내리고 온도가 차면 눈이 되고 얼음이 되고 이런 변화가 그 패턴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과학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패턴이지 않느냐. 그냥 그 불생 계속 가는 기틀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학에서는 우리 마음이란 표현 대신에 정보, 패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모한테서 받았던 생물학적 그 몸, 생물학적 지능, 생물학적 마음 이것에다가 비생물학적 지능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뇌세포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노로 신경 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뇌에 이식을 해주면 우리가 뇌 사고 기능이 훨씬 이제 빨라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과 비생물학적 지능이 합해진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가 앞으로 미래의학이 갈 길이다. 그리고 그 아까 특이점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종교의 조건은 인간의 창조력과 생각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점 저자도 생각이란 말을 넣어놨거든요. 생각. 그래서 앞으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AI 시대에 우리가 AI 그 물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나오게 돼서 생각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위 우리가 성품, 정신, 마음, 뜻인데 뜻이 생각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어. 끊임없이 질문과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종사님은 이론을 종지로 한 삼학과 8조 그 다음에 사은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변할 수 없다 그러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그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우리가 그걸 주인 노릇을 하고 돌파를 하려면 이론을 종지로 한 삼학팔조와 사은을 가지고 계속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에서는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서는 뭐 성품, 정신, 마음, 뜻 그러는데 이제 과학에서는 지능, 초지능, 우주적 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영어로 보면 intelligence, 성품, 정신, 마음, 뜻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 용어로 쓰자면은 성품은 CPU고 정신은 비트고 마음은 어플리케이션이고 뜻은 아이디어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공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신의 컴퓨터적 표현은 비트로 측정을 하는데 이거 비트로 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의 비트가 얼마나 될까? 이런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표를 가지고. 그래서 정신 수양은 결국은 내 비트를 확 키우는 거 아닌가. 어느 뭐 아이디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와 우주적 지능, 코스믹 인텔리전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성품짜리 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은 지능, 초지능, 우주적 지능이 거의 하나가 되면 3000년 전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코스모스 책에 나오는 그 문짝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면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에 흩어져 있을 많은 생명체들은 지구 밖에 존재하는 매우 거대한 생명 공동체, 지능 공동체의 일원이다. 생명력 없는 원자들의 집 앞에 불과했던 우주를
거대하고 초월적인 말을 초월. 그다음 초월적인 하나의 마음으로 변모시켜 우주 미래를 형성해 간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하고 우리 변화품 1장, 2장에 우주의 식이 있냐? 대종사님이 구타원 법사님한테 질문하고 그런 그걸 읽어보면 이 대종사님 법은 이 과학적인 그 용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아까 이제 그 세 번째 슬라이드인가 이제 영기질로 구분을 했잖아요. 영기질. 이제 영을 바탕으로 생긴 그 기관이 생식기관하고 신경기관, 뇌신경, 척추신경, 말초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기를 중심으로 생기는 기관이 기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우리 오장인데 오장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은 폐, 위장관, 췌담도예요. 폐에서는 공기, 산소를 하고 위장관에서는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분배하는 역할은 심장, 비장, 혈관이에요. 각 세포로.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해, 에너지를. 사용은 육군이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분비는 신장, 방광, 요도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은 이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골격하고 피부 이렇게 이 10개 기관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영기질로. 물론 이제 여기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기만 있는 거 아니지만 영기질이 합해져 있지만 기능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골격에서도 피가 만들어지고 다 이런 기능이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본 거예요. 근데 이런 각 기관에 생식기관에는 유전자, DNA, 줄기세포 이런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뇌신경, 척추신경에는 나노신경 튜브가 만들어져서 초지능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양자 컴퓨터, AI 이렇게 해서 이 신경 기능을 많이 소위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제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에서도 나노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적혈구, 백혈구 기능을 대폭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 같은 데도 혈관 청소 로봇을 해가지고 에너지 사용을 잘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대종사님이 부축품 16장의 말은 이론을 종지로 한 사막팔조와 사은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론은 영기질을 제가 이렇게 합해서 이론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사막팔조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성불이. 그래서 이 영기질을 합한데 우리 영단을 형성을 해야 돼. 영단. 그 다음에 이것은 천지부모 동법 법률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천지부모 동법 법률 16조목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생태계잖아요. 이 16조목을 열심히 감사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게 물질이 아무리 발전한 세상에서도 우리 대종사님 말은 사막팔조와 사은을 잘 공부해라 이러면 절대 주인 노릇을 하지 물질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국 에너지는 어디로 가서 저장이 되냐면 세포로 가거든요. 세포. 이 근육세포, 뼈세포 다 세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심장은 그 영기질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능은 뭐냐면은 기를 돌리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심장을 만드는 해부학적 구조는 영기질이 합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심장도 그 심장 세포가 여러 개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포도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빈자리가 많거든요. 세포 핵이 있고
빈자리가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러니까 빈자리는 우리가 0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저장은 각 세포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진, 쌍전, 일여. 대종사님 이제 저기 할 때는 일여란 말 쓰셨잖아요. 네. 동정 일여. 이제 쌍전이 지나서 일여.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기계 같으면은 기계가 더 많고 인간성이 이제 좀 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이브리드 인간 그러면 인간성이 더 많고 기계가 좀 적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물질과 정신이 합해져 있다. 이제 뭐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셨지만 육체하고 정신이 합해져 있으니까 단지 대종사님이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우리 육신은 이렇게 기계가 붙어서 더 기능이 향상되니까 정신도 더 향상시켜라 이 말씀이죠. 이제 흔들리지 않게. 거기까지는 아직 미래각이 안 나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성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 불이나 대종사님이나 다 그게. 그걸 뭘 하냐 심신작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그걸 조정을 하려면 진짜 양자 컴퓨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쉬운 방법, 양자 컴퓨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심신작용이라는 거죠. 마음 한번 돌리면 금방 바뀌니까 이게. 그런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무언 컴퓨터가 나도 그렇게 쉽게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품, 정신, 마음, 뜻인데 왜 마음 공부냐면 마음 공부할 때 바꿀 수가 있어요. 성품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은 차리라 하고 마음은 공부라 하고 이게 다 그 마음은 벌써 물체로 보면 분자 수준은 돼야 돼요. 3차원적. 이 기가 돌든지 뭔가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성품은 그게 없어. 성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품 자리는 텅 비었냐? 그건 아니에요. 소위 원자가 있는 상태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H는 H대로, O는 O대로, C는 C대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대종사님은 생의 요소라고 그랬거든. 네. 생의 요소. 이것도 없으면 생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분자가 되면 그때부터 생물이란 게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게 부촉품 16장으로 결론이 항상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부촉품 16장. 그러면 사막을 하려면은, 이제, 사막을 잘 하려면은 11과목 있잖아요. 사막을 분리해 봐야 돼. 내가 정신수양이 약하면, 염불, 자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가 약하면은, 강연, 성리, 이렇게 쭉 7개인가 있죠. 그 다음에 계가 약하면, 실행하고 이런 거. 이게 자기 성품을 구분을 해봐야 돼요. 사막을. 항상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다. 그러면 정신수행이 안 된 거거든. 그러면 11과목 중에 대종사님 뭐 해라 하면 그걸로 이제 고쳐야 되고. 내가 무슨 사물 경계를 당했는데 항상 어리석었어. 판단이 잘못되고. 그러면 11과목 중에 7개인가 거리 들어가거든요. 성리, 강연, 정전, 회화 그걸로 또 고치고. 그것도 7가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익숙한 것으로 고치면 돼요. 꼭 성리로 들어가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화로 해서 많이 지혜가 늘은다고 하면 그거 열심히 해서 하면 되지. 대종사님이 여러 품목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기가 실행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멋으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막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사은 피은 16개를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은 22조목을 계속 실행을 한다면 그때 사막을 잘 하면 이 가운데 이 연기질 가운데가 여기가 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단, 영단이. 영단은 우리가 이생 저생 항상 갖고 가는 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부모 동법 법률은 생태계, 나를 쌓고 있는 생태계고 내가 호흡하고 이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음식을 먹고 이건 전부 생태계에서 오니까 이것을 보온해서 항상 이 사은이 나를 도와주게 이렇게 해 가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웃하고도 불편하고 어찌 보면은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배은을 봐야 돼요. 배은. 그러면 그럼 보온을 하면 돼. 이게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대종사님 법은. 어디 그냥 점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보온 배은을 쫙 찾아보면 거기서 나와버려요. 이 과학도 여기 유전자하고 나노가 나오고 별로 다 나왔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요 다른 과학도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 나를 좋은 쪽으로 증강을 시키느냐 나쁜 쪽으로 증강시키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과학이 전부 나를 도와주는 것만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 쓰면 과학도 예를 들어서 이게 그 007 영화에도 있잖아요. 머리가 IQ 좋은 놈이 딴 데로 쓰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보은 배은 사상, 피금 보은 배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영단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게 돼 있어요. 물질 개벽이 금방 말한 것 같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뭐 우리가 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음식물부터 뭐 전에 은혜 그러더만요. 옷 3분의 1이 그냥 공장에서 폐기물로 간다면서. 그런 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구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크게 볼 것은 우리가 보통 물 가지고 이제 교무님들도 많이 설명을 하시더만 물이 이렇게 변하고, 뭐 공기로 변하고, 비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하고. 이 패턴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지. 불생불멸. 근데 그 변하는 건데, 이게 H하고 O가 그대로 막 움직이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왜 합해졌다, 뭐 변했다 이렇게 하느냐? 그건 뭐예요? 온도 때문에 변하거든요. 온도가 차면 눈이 되고 얼음이 됐다가 녹으면 물이 됐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기체가 되고 이게 온도. 에너지죠. 에너지죠. 그 도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야. 돌면서. 이게 천지 무한 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지. 공기가 돌고 물이 돌고 공기가 돌고 지구가 돌고 모든 게 돌기 때문에 이게 천지의 무한 동력이거든.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은 인과로 변하는 거야. 인과. 그 인과가 뭐냐? 물로 봐서는 온도예요. 온도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렇게만 했으면 만유가 다 변한다 그랬어.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체온이 36도에서 37.5도잖아요. 이게 내려가도 변하고 올라가도 변해. 못 살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온도가 오히려 막 에너지가 남아. 근데 이제 육체가 커지면 에너지 쓸 때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노화가 오는데, 노화가 되면 뭐예요? 노인들은 우리만 돼도 오늘 같은 날 뭐 하나 걸쳐야 되잖아요. 온도가 미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하늘의 눈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면 인간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